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건강을 위해 설탕을 줄이고 단 음식 멀리하고 나름대로 식습관 관리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병원에 가보니 혈압은 오르고 소화는 안 되고 몸은 점점 무거워지는 것 말입니다. 아니, 나는 분명히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고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이런 의문 한 번쯤은 가져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바로 이 문제의 진짜 원인,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은밀한 음식의 함정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충격적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무려 85%의 환자들이 단순히 음식 선택 때문에 건강을 잃고 있다고 합니다. 설탕이나 인스턴트 같은 흔히 떠올리는 나쁜 음식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먹어왔고 심지어 건강하다고 믿었던 음식들이 어느 순간 독이 되어 버린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단순히 소화 문제뿐 아니라 뇌 건강, 혈압, 체중, 면역력까지 바꿀 수 있는 강력한 식습관의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잠깐, 혹시 아직 구독 버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꼭 눌러주세요. 저희 활력 처방전은 60대 이후에도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최신 의학 연구와 실제 사례를 통해 매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작은 투자이자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충격적인 진실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충격의 시작. 나이 들면 독이 되는 음식들. 40년 임상 경험을 가진 노화 전문 의사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같은 음식도 몸에 들어와 전혀 다른 작용을 한다. 젊을 때는 문제 없던 음식이 60대 이후에는 심각한 독성으로 변한다는 거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능력, 해독 능력, 세포 재생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간이 쉽게 해독해내던 독소도 이제는 몸속에 쌓여 혈압을 올리고 신경을 자극하고 심지어 뇌를 손상시키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이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이미 수많은 임상 결과와 최신 뇌-장 연구에서 확인된 진실이라는 겁니다. 특히 소화기관과 뇌는 신경망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소화 불량은 단순한 속병이 아니라 뇌 건강, 기억력, 기분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즉,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하나가 몸과 뇌의 노화를 가속할 수도 반대로 젊음을 지켜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경고, 싹이 난 감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이 문제일까요? 첫 번째 경고 음식은 바로 싹이 난 감자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사례에서 출발합니다. 73세 김순자 할머니는 평소 감자를 건강식으로 믿고 드셨습니다. 특히 시장에서 산 감자를 며칠 두고 먹다 보니 싹이 조금 난 것도 대수롭지 않게 요리해 드셨죠. 하지만 어느 날 감자를 드신 후 갑자기 극심한 구토와 설사, 그리고 손발에 힘이 빠지는 증상까지 겪으셨습니다. 병원에서 진단한 결과 원인은 다름 아닌 감자 속에 들어있던 솔라닌 독소였습니다. 솔라닌은 감자가 햇빛을 받거나 싹이 날 때 생성되는 독성 물질로 소량만 섭취해도 신경마비와 호흡 곤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간에서 해독이 잘 되었지만 노인이 되면 해독 능력이 떨어져 작은 양에도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조금이라도 초록빛이 돌거나 싹이 난 감자는 반드시 버리셔야 합니다. 또 감자를 햇빛이 닿는 곳에 두지 말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집 부엌에 있는 감자를 떠올려 보셨나요? 혹시라도 싹이 난 게 있다면 지금 당장 버리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가 들수록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20대, 30대에는 아무리 늦게 먹고 기름진 음식을 과식해도 그냥 소화가 되었죠. 그런데 60대, 70대를 넘어가면 같은 음식을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체하고 심지어 며칠을 고생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소화 효소 분비와 간신장의 해독 기능이 눈에 띄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내외 연구를 보면 60대 이후에는
위산 분비가 40% 이상 줄어든다고 합니다. 위산이 줄면 단백질 분해가 안 되고 살짝만 독성이 있는 음식도 그대로 흡수되어 몸에 쌓입니다. 여기에 더 큰 문제는 뇌와 소화기관의 연결고리입니다. 우리 뇌는 장을 제2의 뇌라고 부를 정도로 긴밀하게 제어합니다. 그래서 소화기관이 나빠지면 뇌에도 신호가 가고 뇌가 노화되면 다시 장이 약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러니 단순히 소화가 안 된다는 불편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억력 저하, 집중력 문제, 우울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실제 사례 김순자 할머니 이야기. 앞서 잠깐 소개드린 김순자 73세 할머니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할머니는 평소 소박한 식단을 유지하셨습니다. 기름진 음식도 즐기지 않았고 단 음식도 거의 안 드셨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나는 건강하다라고 확신하고 계셨죠. 그런데 문제는 감자였습니다. 감자는 값도 싸고 포만감도 주고 옛날부터 농촌에서 건강한 주식처럼 여겨졌습니다. 김 할머니도 늘 밥 대신 감자를 삶아 드셨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감자가 부엌 한쪽에서 싹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워서 버리긴 그렇고 그냥 잘라내고 먹으면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드신 게 화근이었습니다. 감자 속에 숨어 있던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은 간이 젊었을 때처럼 강력히 해독하지 못하는 김 할머니의 몸에 치명타를 날렸습니다. 결국 병원에 입원해 링거 치료를 받으셔야 했고 며칠 동안 고통 속에 지내야 했습니다. 솔라닌 독성의 위험성. 여러분, 솔라닌은 한두 입만으로도 구토와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더 심하면 신경마비, 환각 증상, 호흡 곤란까지 일어납니다. 특히 노인은 신체 회복력이 떨어져 작은 양도 큰 위협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음식은 버리면 죄라고 생각하지만 싹이 난 감자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그건 전략이 아니라 몸을 스스로 병들게 하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해결책 이렇게 하세요. 첫째, 싹이 나거나 껍질이 초록색으로 변한 감자는 반드시 버리십시오. 둘째, 감자는 햇빛이 닿지 않는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셋째, 혹시 모르니 감자를 조리할 때는 껍질을 두껍게 벗기고 의심이 가면 과감히 버리시는 게 안전합니다.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입에 넣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마트나 편의점에 가면 정말 다양한 냉동 가공식품이 보이지 않나요? 냉동 피자, 냉동 도시락, 냉동 튀김, 심지어 저칼로리라고 포장된 냉동 식단까지.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또는 간편함을 추구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유용해 보입니다. 바쁘니까, 힘드니까 그냥 돌려 먹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냉동 도시락이나 가공 반찬을 자주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냉동 가공식품 속에 숨어 있는 보이지 않는 위험입니다. 냉동 가공식품의 두 얼굴. 냉동 가공식품은 제조 과정에서 반드시 방부제, 안정제, 나트륨 같은 첨가물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장기간 보관해야 하고 전자레인지로 데웠을 때도 맛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트륨, 즉 소금이 문제입니다. 음식이 오래 보관되려면 짠맛이 필요하고 맛을 강하게 해야 소비자가 다시 찾게 되거든요. 실제로 국내 조사에 따르면 냉동 도시락 한 끼에는 하루 권장 나트륨 섭취량의 절반 이상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즉 하루 두 끼만 먹어도 이미 하루 권장량을 초과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 사례 박노인 68세의 이야기. 서울에 사는 박노인 68세는 몇 년 전부터 혼자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밥을 차리는 게 번거롭다 보니 자연스럽게 마트에서 파는 저칼로리 냉동 도시락을 애용하게 되셨죠. 칼로리도 낮고 포장에도 건강식이라고 쓰여 있으니 괜찮겠지. 이런 생각이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면서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늘 정상 범위였던 혈압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나이 들면 원래 혈압 오르는 거지 하고 말이죠.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럼증과 두통이 심해져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진단 결과는 고혈압 위기 상태.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셨습니다. 평소 짜게 드십니까? 박 노인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소금 잘 안 쓰고 그냥 냉동 도시락만 먹습니다. 바로 그 냉동 도시락이 원인이었습니다. 나트륨 과다 섭취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끌어올린 겁니다. 나트륨의 무서운 후폭풍. 여러분, 나트륨은 단순히 혈압만 올리는 게 아닙니다. 혈관을 수축시켜 심장과 뇌혈관에 큰 부담을 줍니다. 그 결과 심근경색, 뇌졸중, 치매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신장의 배설 기능이 약해져서 나트륨이 잘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보다 훨씬 작은 양에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해결책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냉동 가공식품을 살 때는 반드시 영양 성분표를 확인하세요. 나트륨 함량이 높은 제품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둘째, 가능하다면 직접 만든 반찬을 소분해서 냉동 보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싱겁게 조리한 나물이나 삶은 채소를 작은 용기에 담아 얼려두면 전자레인지로 데워 먹을 때 훨씬 건강하고 부담이 덜합니다. 셋째, 부득이하게 냉동 가공식품을 먹어야 한다면 국물은 남기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간편하다고 해서 자꾸 냉동 도시락, 냉동 반찬에 의존하면 그 대가로 혈압과 심장 건강을 잃게 됩니다. 오늘 저녁 냉동실을 한번 열어보세요. 혹시 나트륨 폭탄이 숨어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늘은 건강식품이다라는 말 너무나 익숙하시죠? 예로부터 마늘은 천연 항생제라 불릴 만큼 면역력 강화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침마다 생마늘 한 쪽씩 꼭 챙겨 드시곤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마늘이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해도 생으로 과다 섭취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사례 최 여사 71세의 이야기. 경기도에 사는 최 여사 71세는 건강에 늘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특히 마늘은 혈액순환에 좋고 암 예방에도 좋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무려 10년 가까이 아침마다 생마늘 한 쪽을 꼭 씹어 드셨습니다. 처음 몇 년은 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속이 더부룩하고 아침마다 속쓰림을 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위가 약해진 건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죠.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극심한 폭통과 구토 증상으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위궤양, 위벽이 심하게 손상되어 약물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생마늘입니다. 노인이 매일 공복에 생마늘을 먹으면 위 점막이 손상되기 쉽습니다. 생마늘의 독성 작용. 마늘 속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강력한 항균 작용을 해서 세균을 억제하는 데 탁월하지만 동시에 위벽을 자극합니다. 젊을 때는 위 점막이 두껍고 회복력이 좋아서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나이가 들면 위 점막이 얇아지고 위산 분비도 줄어든 상태에서 알리신 자극을 받으면 쉽게 염증이 생깁니다. 그 결과 위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적당히의 중요성. 마늘은 분명 몸에 좋은 음식입니다. 혈액을 맑게 하고 면역력을 높이고 항암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적당히 그리고 올바른 방식으로 먹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좋다니까 많이 먹자라는 생각은 오히려 건강을 망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해결책 이렇게 바꾸세요. 첫째, 마늘은 반드시 익혀서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열을 가하면 알리신이 위벽 자극을 줄이고 소화 흡수도 훨씬 부드럽게 됩니다. 둘째, 공복에 먹지 마시고 식사와 함께 섭취하세요. 특히 우유나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과 함께 먹으면 위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셋째, 양은 하루에 작게 소량으로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마늘이 좋다 해서 매일 한 움큼씩 먹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아침마다 생마늘을 억지로 삼키고 계신가요? 건강을 위해 했던 습관이 오히려 위를 망치고 있다면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마늘은 약처럼 조심스럽게 적당히 익혀서 함께 먹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라면을 맛있게 먹고 난 뒤 속이 더부룩해서 밤새 뒤척였던 적, 또는 떡국을 먹고 나서 체해서 며칠 동안 고생했던 적 말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이런 증상이 더 잦아집니다. 왜냐하면 면, 떡, 빵 같은 뭉친 음식들이 노인의 소화기관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왜 뭉친 음식이 문제일까? 첫 번째 이유는 침 분비량의 감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침샘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음식이 입에서 충분히 부드럽게 만들어지지 못합니다. 침에는 소화 효소가 들어있어 탄수화물을 분해하는데 침이 부족하면 음식이 뭉친 채로 위로 넘어가 버립니다. 두 번째 이유는 위 운동 능력 저하입니다. 젊을 때는 위가 힘차게 움직이며 음식을 잘게 쪼개주지만 노인이 되면 위 근육의 탄력이 줄어들어 음식이 오래 머물고 체하거나 더부룩해집니다. 세 번째 이유는 밀가루와 쌀가루의 성질입니다. 라면, 떡, 빵은 끈적끈적하게 뭉치는 성질이 있어서 위 속에서 쉽게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 결과 음식 덩어리가 그대로 위벽을 눌러 불편감과 소화 불량을 유발하는 것이죠. 실제 사례 이철수 76세의 이야기. 부산에 사는 이철수 76세 어르신은 평생 라면과 떡국을 좋아하셨습니다. 한 그릇만 먹으면 든든하니 이만한 음식이 없지. 이렇게 말씀하시며 하루 한 끼는 꼭 라면이나 떡국으로 해결하곤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속이 더부룩한 정도였지만 나이가 들수록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라면을 먹고 난 뒤에는 소화가 안 돼 밤새 앓고 떡국을 먹은 날에는 체해서 며칠 동안 음식을 제대로 못 드시기도 했습니다. 결국 어느 날 반복되는 체함 때문에 응급실에 실려 가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위 기능 저하.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조언하셨습니다. 이제는 뭉친 음식을 줄이셔야 합니다. 위가 더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뭉친 음식이 남기는 후폭풍. 이철수 어르신의 사례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라면, 떡, 빵 같은 뭉친 음식들은 위에 오래 남아 소화불량, 역류성 식도염을 일으키고 장에 부담을 줘 가스와 변비로 이어지며 반복될 경우 체중 증가와 당뇨 악화까지 부를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은 조금만 잘못 먹어도 응급실로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해결책 이렇게 드세요. 첫째, 라면이나 떡 같은 음식은 충분히 오래 끓여서 부드럽게 만드세요. 덜 익힌 라면이나 딱딱한 떡은 위에 훨씬 큰 부담을 줍니다. 둘째, 반드시 작게 잘라서 천천히 씹어 드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급하게 먹는 건 소화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셋째, 가능하다면 죽, 채소, 익힌 생선처럼 부드럽고 소화 잘 되는 음식으로 식단을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해서 몸이 힘들어하는데도 억지로 계속 드신다면 그건 결국 스스로 건강을 갉아먹는 선택입니다. 라면 한 그릇, 떡국 한 그릇을 잠깐의 즐거움으로 끝낼 수 있지만 그 대가가 고통과 병원 신세라면 결코 값싼 음식이 아니겠죠. 오늘부터라도 뭉친 음식을 조금씩 줄이고 부드럽고 소화 쉬운 음식을 선택해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노년의 활력을 지켜주는 진짜 처방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포드맵 FODMAP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포드맵이란 장에 부담을 주는 특정 탄수화물 그룹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장에서 잘 분해되지 않고 발효되면서 가스와 설사를 유발하는 음식들이죠. 이 포드맵 식품은 젊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소화 효소도 충분하고 장 운동도 활발하기 때문에 그냥 배에 가스가 조금 차는 정도로 끝나거든요. 하지만 노년기에 접어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 노인에게 위험할까?
첫째, 노인은 소화효소 분비가 줄어들어 포드맵을 분해하지 못합니다. 둘째, 장내 유익균이 감소하면서 발효 과정이 더 거칠어집니다. 셋째, 가스로 장이 팽창하면 혈관과 심장까지 부담을 줍니다. 즉, 단순히 방귀가 자주 나온다 수준을 넘어서 설사, 복통, 탈수, 심장 박동 이상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사례 박정자 84세 할머니. 전북에 사는 박정자 84세 할머니는 평생 과일과 채소를 즐겨 드셨습니다. 특히 아침마다 사과 한 개와 양파 반 개를 꼭 챙겨 드셨죠. 사과는 장에 좋고 양파는 혈액을 맑게 한다라는 말을 믿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속이 자주 부글거리고 가스가 차서 밤에 잠을 설치셨습니다. 심지어 하루에도 몇 번씩 설사를 하고 가슴 두근거림까지 느끼셨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니 원인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바로 포드맵 식품 과다 섭취였습니다. 사과와 양파가 모두 대표적인 고포드맵 식품이었던 겁니다. 즉, 장에서 발효되며 가스와 설사를 일으키고 심장까지 부담을 주었던 것이죠. 포드맵 식품 무엇이 있나? 대표적인 고포드맵 식품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과일 사과, 배, 체리, 수박, 채소 양파, 마늘, 콩류, 유제품 우유, 아이스크림, 곡물 밀, 호밀. 여러분이 평소 건강하다고 믿고 드시는 음식들 중에도 상당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결책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첫째, 사과는 꼭 껍질을 벗겨서 소량만 드세요. 특히 한 번에 한 개가 아니라 반 개 이하로 줄이는 게 좋습니다. 둘째, 콩류는 반드시 충분히 불리고 삶은 물은 버려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포드맵 성분이 많이 빠져나갑니다. 셋째, 양파나 마늘은 생으로 먹지 말고 반드시 익혀서 드세요. 열을 가하면 포드맵 성분이 줄어들어 장에 부담이 덜합니다. 기억하세요. 포드맵 식품은 절대 나쁜 음식이 아닙니다. 다만 노인의 몸이 감당하기 힘들어진 음식일 뿐입니다. 그러니 무작정 피하는 대신 적당량을 조절하고 조리법을 바꾸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이유 없이 배가 자주 아프거나 가스가 심하게 차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드시는 음식이 포드맵 식품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머리가 예전 같지 않다라는 말을 자주 하시죠?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이 안 되고 괜히 짜증이 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뇌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소화기관과 뇌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장과 뇌는 친구 같은 관계. 우리 몸속에서 장과 뇌는 마치 전화선으로 연결된 친구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을 흔히 제2의 뇌라고 부르는데 그만큼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장이 편안하면 뇌도 안정되고 장이 힘들어하면 뇌도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단순히 소화가 안 되거나 가스가 차는 게 끝이 아니라 머리가 무겁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기분까지 우울해질 수 있는 겁니다. 악순환의 고리.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이 연결이 약해진다는 겁니다. 뇌가 늙으면 소화기관으로 보내는 신호가 약해지고 그러면 위장 운동이 느려져 음식이 잘 안 내려갑니다. 음식이 오래 머물면 독소가 생기고 그 독소가 혈액을 타고 뇌로 가면 뇌세포가 손상됩니다. 결국 뇌가 늙음 소화 안됨 독소 발생 뇌가 더 늙음. 이런 나쁜 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이런 증상 혹시 겪고 계신가요? 밥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다. 가스가 차고 설사를 자주 한다. 머리가 자꾸 무겁다. 최근 기억이 잘 안 난다. 괜히 짜증이 늘고 잠도 잘 안 온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단순한 위장병이 아니라 뇌와 장이 함께 보내는 SOS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답은 음식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먹는 음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부드럽고 소화 잘 되는 음식, 예를 들면 죽, 익힌 채소, 따뜻한 국물은 장을 편안하게 합니다. 장이 편하면 그 신호가 뇌로 전달되어 머리도 맑아집니다.
반대로 자극적이고 독소가 많은 음식을 먹으면 장은 힘들어지고 그 불편함이 뇌까지 영향을 주죠. 연구도 이렇게 말합니다. 최신 연구에서도 소화기관이 건강한 사람은 치매 발생률이 훨씬 낮다고 합니다. 즉, 장이 젊으면 뇌도 젊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소화제를 먹는 것보다 매일 먹는 밥상을 바꾸는 게 훨씬 강력한 예방책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노년의 건강은 결국 장이 편안한가 아닌가에서 갈립니다. 장이 좋아야 뇌가 젊어지고 뇌가 젊어야 장도 활발해집니다. 오늘부터라도 식탁을 점검해 보세요. 장이 웃는 음식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곧 뇌를 지키는 최고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위험한 음식 때문에 고생한 사례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반대로 음식을 바꿔서 인생이 달라진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는 김철수 77세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힘들었던 지난날, 김철수 할아버지는 은퇴 후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끼니를 라면, 떡국, 냉동 도시락 같은 걸로 때우곤 하셨습니다. 또 마늘은 몸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일 아침 생마늘을 꼭 씹어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점점 몸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혈압이 올라서 약을 드시게 되고 속이 쓰려서 늘 소화제를 달고 살고 체중은 불어나 점점 숨쉬기도 힘들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나이 들면 다 그렇지라며 포기하는 마음이 점점 커졌습니다. 전환점. 그러던 어느 날 건강 프로그램에서 노인에게 독이 되는 음식들을 보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이게 다 내가 매일 먹던 거잖아. 그 순간 김철수 할아버지는 결심하셨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제는 진짜 바꿔야지. 식습관의 변화. 그 뒤로 할아버지는 생활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생마늘을 끊고 익혀서만 소량 섭취. 공복에 마늘을 씹던 습관을 버리고 요리에 살짝 넣어 드셨습니다. 냉동 도시락 대신 직접 만든 반찬 소분, 나물을 싱겁게 무쳐서 용기에 나눠 얼려두고 전자레인지로 데워 드셨습니다. 라면 떡 줄이고 죽 채소 생선 위주 식사. 위에 부담 없는 음식을 선택했습니다. 물 많이 마시기. 하루에 따뜻한 물을 68잔 꾸준히 챙겨 드셨습니다. 놀라운 변화. 몇 달 뒤 몸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혈압이 20포인트나 내려가 약을 줄일 수 있었고 늘 괴롭히던 속쓰림과 소화불량이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체중은 8kg나 빠져서 숨쉬기가 한결 편해졌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산책도 거뜬하고 친구들과의 모임에도 활기가 넘칩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이 나를 살린 게 아니라 밥상이 나를 살렸어. 우리가 얻는 교훈. 여러분, 이 사례가 보여주는 건 단순합니다. 음식을 바꾸면 삶이 바뀐다. 나이가 들었다고 무조건 체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한 끼, 한 숟가락만 바꿔도 몸은 금방 달라집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혹시 오늘도 라면 한 그릇으로 끼니를 해결하려고 하셨나요?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5가지 음식 기억하시나요? 노년에 특히 위험한 5가지 음식. 쌍난 감자. 솔라닌 독성 때문에 구토와 신경마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냉동 가공식품. 나트륨 폭탄이라 혈압과 심장 건강을 해칩니다. 생마늘. 위 점막을 자극해 위염과 위궤양을 부릅니다. 뭉친 음식 들면 떡방. 침이 줄고 이가 약해진 노인에게 소화불량과 체함을 일으킵니다. 포드맵 식품 사과, 양파, 콩 등. 가스를 만들고 설사 심장 부담까지 줍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조건 모든 음식을 피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먹느냐, 무엇으로 대신하느냐입니다. 감자는 싹이 나지 않은 것만 안전하게 조리해서 냉동 도시락 대신 직접 만든 반찬을 소분해 냉동. 마늘은 꼭 익혀서 소량만. 면이나 떡은 줄이고 부드러운 죽과 채소, 생선을 더 많이. 포드맵 식품은 조리법을 바꾸거나 양을 줄여 섭취.
그리고 공통으로 꼭 기억해야 할 것들. 충분한 수분 섭취, 따뜻한 음식, 저녁은 6시 이전에 가볍게. 결론은 단순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병원 약이 아니라 식습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좋다고 믿었던 음식이 독이 되기도 하고 평범해 보이는 음식이 최고의 보약이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 한마디.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5가지 음식만 조심해도 혈압이 안정되고 속이 편안해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삶의 활력이 돌아옵니다. 여러분의 식탁이 바로 최고의 약국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노년을 지켜주는 진짜 활력 처방전이 될 겁니다. 그 대신 따뜻한 죽 한 그릇, 부드럽게 익힌 채소 한 접시로 바꿔보세요. 그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혈압을 낮추고 위를 편안하게 하고 삶을 활력 있게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나이가 들면 단순히 몸이 약해졌다가 아니라 우리가 먹는 음식이 곧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피해야 할 위험한 음식 5가지. 쌍난 감자, 냉동 가공식품, 생마늘, 뭉친 음식 들면 떡빵, 포드맵 식품 사과, 양파, 콩 등. 그리고 대안은 이렇게 부드럽게 조리한 채소, 익힌 생선, 따뜻한 죽, 충분한 수분 섭취, 저녁은 6시 이전 가볍게. 핵심 메시지. 여러분, 나이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건강은 오늘 식탁 위의 선택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약보다 중요한 건 식습관 변화다. 이 한마디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저희 활력 처방전은 여러분의 노년을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 최신 건강 정보와 실제 사례를 매주 전해드립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소중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탁이 곧 최고의 처방전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활력이 다시 깨어날 것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